자, 오늘 나갈 단어는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인데 왠지 2차 방정식도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2차 함수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아. 근데 두 개를 붙였을 때 둘의 관계를 잘 아는 친구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거 알고 계셨다면 굉장히 똘똘한 친구죠. 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 원래 요렇게만 존재하셨으면 우리 앞단원에서 요거 a가 0이 아니라면서 2차 식이에요 라고만 불렀어야 돼. 선생님 는 0 안 쓰면 지난 시간에 다 틀렸다고 했던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2차 식이세요 여러분. 아직 함수가 아니세요. 그런데 여기다가 x값을 넣는 것에 따라서 함수 y값이 나오는 것, 즉 대응하는 그 결과를 모두 좌표평면 위에 표시하겠다라는 의미가 함수인 거야. 그래서 이게 등장하면 함수가 되는 거고 어디까지는 2차식인 거세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2차 함수 선생님 여기다 하나 써놨고 밑에 y는 0이라고 써놨어. 이거 뭘까? 규민아, y는 0. y는 0이 뭐예요? y는 0이 뭐예요? 우리는 유식한 사람들이잖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면 무엇이야? 그치. x라고 하지 말고 x 축 2라고 불렀었지. 자, 그러면 그리고 요 기호 뭐지 도연아? 연립. 그치. 두 녀석을 연립하게 되면 선생님 2차랑 어떻게 연립하는지 몰라요. 1차 연립 방정식만 저희 배웠거든요. 그래도 괜찮아요. 딱 보시면 y 똑같으니까 문자를 뭐 하시면 돼요? 소거하시면 돼요. 연립은 소거하는 방향으로 들어가면 되겠지. 자, 연립하면 즉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주면 요런 결과가 나와. 맞아? 아, 그러면 2차 함수하고 x축하고 연립한 그 결과가 2차 방정식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다면 굉장히 똑똑하신 거죠. 자, 그래서 질문 D라고 써있지만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 어떻게 그려지는지 서술하시오. 자, 판별식 D가 양수라는 말은 2차 함수에서나 2차 방정식에서나 똑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2차 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긴 한데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말하고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말은 엄연히 다른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얘는 마찬가지로 2차 함수가 x축에 자,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말을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 접한다 라고 할 수 있겠지. 당연히 교점은 한 개라는 것도 포함된 말이에요. 국어 시간이죠. 자,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 둘이 연립했을 때 해가 두 개다. 둘이 만나는 교점이 두 개다. 둘이 연립했을 때 해가 하나다. 접한다. 둘이 연립했을 때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요 느낌 직선의 위치 관계 하면서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하나하나 다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당연히 개념 테스트 대상이 될 거예요. 금요일날 깔끔하게 보고 주말 연습해보는 시간 가질 거고요. 요거는 간단하게 서술하라고 하면 말하기 힘들어할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표로 약속합니다. 표를 네모 박스 크게 그려주세요. 네모 박스를 크게 그려주고
원래는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우리는 3케이스만 봅니다. 표 선생님보다 예쁘게 그릴 수 있죠? 자신 있다라고 믿어. 그리고 이렇게 밑에 3줄을 그어주세요. 약간 마음에 안 드는데 그대로 시작할게요. 자, A가 0보다 클 때라는 것은 이 2차 함수, 여러분 도형 어떻게 생겼지? 직선이야? 율리야 무슨 모양이야? 2차 함수는? 이 도형이다 라고 표현해. 그치, 포물선이야. 자, 기울기가 양수일 때 아래로 볼록해요? 위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해요. 그러니까 율리가 알려준 대로 그려보면 A가 일단 양수일 때 우리 여기에는 Y는 fx에 그래프를 그릴 것이고 이쪽 칸에는 fx랑 x축하고 연립했을 때 해를 구할 거야. 그리고 0을 기준으로 양수일 때 해도 궁금할 거고 0을 기준으로 음수일 때도 해가 궁금해요. 그쵸? 우리가 알려주신 방식대로 포물선, 우리 여러분 얼굴형 같은 모양을 각자 하나씩 담아줍니다. 자, 위에서 얘기한 대로 판별식 D에 따라서니까 D가 양수일 때, D가 0일 때, D가 음수일 때 각각 3가지 케이스만 다뤄보려고 해요. 자, 판별식 D가 0일 때, 0보다 클 때 몇 개의 실근을 갖는다고 했지, 무빈아? 그러면 그 말은 X축하고의 교점이 몇 개다? 그러면 X축 지나가실 때 2점 지나게끔 이렇게 지나가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번 불러보자. 이 그림 완성되겠죠? 도연아, 그러면 판별식 D가 0일 때는 한 점에서 만나지. 그럼 X축하고는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 어떻게 지나가야 돼? 이렇게 지나가야 돼? 그럼 어떻게? 딱 맞게 핏하게, 정확한 표현은 핏하게 이렇게 이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알파, 베타 중에 선생님 알파가 마음에 들어서 알파 이렇게 닿아두면 요거 접하는 거예요. 알파가 중근이에요 라고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해요. 자, 그럼 오늘 새로운 가연이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실근을 가져야 안 가져요? 뭐지? 누구를 수소문 하시는 것 같은데? 책 줬어요. 네네. 약간 집중이 흐트러졌지? 그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실근을 가져? 안 갔지. 지난시간에 없었는데도 잘해요. 그럼 X축하고의 교점이 있어 없어? 그럼 없으니까 여기다 그리면 되겠다. 이런 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선생님 죄송해요. 이렇게 지나면 되겠죠? 그럼 알파, 베타 부를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노트를 할 수 있어야 돼. 지금 이 그래프 상황을 다 이해하셨다라고 하면 fx는 0, 2차 방정식의 해는 뭐와 같아? x축하고의 교점과 같아. 그럼 얘는 x는 알파 또는 베타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럼 fx가 0보다 컸을 때의 해는 잘 보세요. 요 녀석들이 y값이잖아. 이해돼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x값이고 그 값에 대응하는 거, 그 녀석들이 다 y값이거든요. 요거 헷갈려 하실까봐. x축 위에 있으면 항상 양수시죠. 맞아요? 안녕하세요. 그럼 fx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은 y값이 0보다 커주세요 라는 내용이니까 여기랑 여기에 해당해. 맞아요? 팔 벌리는 쪽에 해당해요. 그럼
x가 작은 것보다 작고 x가 큰 것보다 크다. 오, 괜찮아요? 맞아요, 여러분? 요거 잘 기억해야 돼. 정의역 영역에서는 팔 벌리는 쪽, 음수인 쪽은 어딘지 궁금해 라고 하면 요 안쪽이겠지. 팔이 안으로 굽는 쪽. 이걸 x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알파와 베타 사이에 끼어 있다. 여러분 지금 2차 부등식까지 학습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뭔 내용인가 싶겠지만 여기 머릿속에 다 담아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거는 마찬가지로 요렇게 노트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규민이 x가 0보다 크다의 두 번째 그림에서의 해는 어떻게 될까? 0보다 커야 돼. 어떻게 될까? 지금 여기 다 0보다 크지? 뭐만 아니야? 알파만 아니야. 그거를 표현하면 너가 대답한 게 정답이야.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얘만 아니면 되잖아. 그게 정답이에요. 보이는 대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하율이 음수인 거는요? 요 밑에 여기 칸. 이 그림에서 y값이 음수인 게 있어 없어? 없지. 눈에 보기에 없어요. 해가 없다. 보는 대로 답변 내리시면 되죠. 자, 그리고 주아. 자, 여기로 돌아오실게요. 서로 다른 뭐라고 해야 돼? 여긴 해가 없다가 아니라 서로 다른, 우리 지난 시간에 복소수 체계까지 확장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조금 유식하게 얘기해 줄 수도 있겠지. 근데 실근 범위에서 얘기하면 해가 없다라고 해도 돼. 복소수 범위에서는 두어근이요. 실수 범위에서는 해가 없다.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하율이 0보다 큰 거 해 어떻게 될까? 바로 아래 거. 어떻게 될까? 이거 약간 개념 어려운가요? x값에 대해서 다 어디 있어? 위에 있잖아. 그럼 뭐라고 해줘야 돼? 항상 가는 파서블 유식하게 모든 실수, 모든 실수에서 가능하다. 자, 요렇게 예외가 없이 항상 가능한 녀석을 항상 가능하다 우리 등식 쓸 때는 항등식이요 이랬지. 그러면 부등식에도 항등식이라고 할까? 항부등식? 항부등식이라고 할까요, 규민아? 항부등식 같은 개념이 이런 워딩으로 써져요. 절대 부등식이라고요. 여러분 절대 반지라는 거 알아? 절대, 항상 성립한다 라는 의미로 절대부등식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이 경우 선생님 마무리 지을게요. 음수인 영역 아무리 찾아봐도 눈 씻고 쳐다봐도 x 아래에 있는 값이 없잖아. 그러니까 음수인 값이 없다라는 거야. 이해돼요? 이 좌표 위에 올라갔다라는 것이고 생으로 암기하지 말고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게 A가 음수이면 어떡해요? 라고 고민을 하는데 부등식의 성질에 따라서 만약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가 양수다라는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면 음수일 때도 표 기록해서 문제를 풀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돼? 부등식의 성질에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4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고 음수 처리해주면 돼, 안 돼? 그치? 한 가지 케이스만 제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신 거 맞을까요? 너무 빠르면 빠르다고 얘기해주세요. 자,
2차 함수라고 부르셔도 되고 얘는 도형의 명칭을 불러줬어. 다음 세 포물선 중 하나만 x축과 만날 때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여러분 시도해 보십니다. 위에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어떻게 될까? 참고로 짝수 공식 써주세요. 다 짝수죠.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판별식 쓰는 거는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요거를 넘어가야 되는 미션이 존재하죠. 판별식을 써보니까 2차에 대한 부등식, 2차 부등식이 나오네 라는 거 발견하셨을 거고 위에 있는 거 보시면 얘 A에 대한 2차인데 인수분해하면 요렇게 되시죠. 그리고 0 이상인 게 궁금하대. 그럼 얘가 뭐라고 생각해야 돼? X축하고 비교한다고 생각해야 돼. 그러면 요 축하고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랑 2에서 만나잖아. 그리고 양수인 쪽이 궁금해 라는 요 부분 읽어주는 거죠. 나한테 입을 벌리고 있으면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라고 위에서 표해서 했었지?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해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2차 방정식 풀듯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푸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그럼 두 번째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막혔을까봐. 두 번째 해보세요. 요거 자체에 대해서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까봐 얘기를 하자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X축과 만난다라는 것은 자 위에 다시 오세요. 얘하고 얘는 어쨌든 만나. 두 점에서 만나든 한 점에서 만나든 만나. 국어야. 그럼 D가 0 이상이어야 된다. 이전 시간에는 실근을 가질 때라고 했어. 지금 뭐야? X축하고 만날 때. 다시 한번 강조해요. 그래서 요거를 쓰는 거예요. 아실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밑에 있는 것도 a 제곱 플러스 3a 이렇게 써졌을 거고 나한테 입을 벌리고 있고 해가 0하고 마이너스 3이 바로 보이잖아요. 동치 a가 마이너스 3 이하 또는 a가 0 이상으로 풀어지겠구나. 머릿속에 2차 함수 떠올리면서 그리셔야 돼요. 자 마지막은 살짝 복잡하니까 계산 한번 끊어서 해볼게요. 짝수 공식 쓰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써주시면 되죠. 왼쪽에 있는 거 동료한끼리 조금 더 정리를 해주시면 인수분해 1하고 3 나오시죠. 따라서 a가 1하고 3 사이에 있다. 왜 사이에 있어요? 나한테 입을 닫고 있으면 그럼 안쪽에 모인다라고 기억해 주셔도 좋겠죠. 요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1하고 3이 있는데 음수인 게 궁금해 라고 하면 여기 영역이니까 사이의 값이 되겠죠? 위에 있는 거 상상하시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이거는 할 줄 아는 거는 옵션이고 뭘 해야 돼? 조건을 풀어줘야 돼. 하나만 만족한대. 하나만.
그러니까 이 실근을 가지는 게 하나만 성립해야 되고 나머지는 어때야 돼? 다 거짓이어야 돼. 맞아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딱 여기서 하나만 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어떻게 푸느냐? X 어쨌든 부등식은 뭐예요? 수직선 위에 영역을 표시하여라. 2학년 1학기 때 부등식 풀 때도 수직선 위에 올려 그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는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X축이 아니라 A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마이너스 3 여기서 표현된 그 값들을 일단 수직선 위에 순서대로 올려. 마이너스 3 있고 마이너스 2 있고 0 있고 1 있고 0을 누가 이렇게 쓰죠? 1 있고 2 있고 3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주인 찾아가기 위해 선생님 색깔로 한번 표시해 볼게. 첫 번째 있는 것을 빨간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는 요 모양 아닌가요? 맞죠? 2보다 크거나 같은 것도 요 모양 아닌가요? 영역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다음은 파란색으로 한번 써볼게. 두 번째 거. 얘는 주인이 얘예요. 얘보다 살짝 어긋나기 위해서 위에다가 올렸어. 그리고 0이죠. 그리고 마지막 거 무슨 색 쓸까? 무슨 색 쓸까? 검은색 쓸게요. 마지막 거 세 번째는 검정색. 1이 주인공이고 3이 주인공입니다. 얘는 마지막이니까 한 번 더 올라가서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게요. 어쨌든 각자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한 공간만 참이어야 되고 나머지는 거짓이어야 돼. 맞아요? 그럼 약간 그 미술 공부할 때 얇은 셀로판지 붙이면 영역이 겹치고 색이 변하고 영역이 겹치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런 느낌으로 영역을 봐주시면 좋겠고, 여러분 여기서는 풀어주지 않을 거고 고민하는 시간을 한번 가질게요. 세 개 중에 하나만, 이거 실근이잖아, 하나만 참이고 1번이 참이고 2번, 4번이, 3번이 거짓이다 했을 때 어떤 것이 나오는지, 2번은 맞아 근데 1번, 3번 아닌 영역은 어딘지, 그리고 3번이 맞아 2번, 1번이 아닌 영역은 어딘지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중에 이거는 다 선생님이 실근을 갖는다라고 가정했잖아, 그치? 근데 이 중에 하나만 참이어야 되고 나머지는 F요, 거짓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정을 일단 해는 거야. 1번이 내가 참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면 이 가정이 틀릴 수는 있어요. 1번이 참이야. 그럼 빨간색은 진짜여야 되는데 나머지는 반대여야 된다라는 거니까, 자, 빨간색은 살아있어. 요건 진짜야. 근데 나머지는 반대 영역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영역이겠지. 파란색 기준으로 했을 때는 뒤집었으니 반대로 들어오는 거야. 맞아요? 그쵸? 그리고 검정색 기준으로 반대라고 하면 여기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겹쳐서 올렸을 때 영역이 어떻게 돼? 색깔 마지막으로 다 칠해지는 영역이 어디예요? 세 색깔이 다 겹치는 영역이 어디야? 그치, 마삼에서 마이. 이게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색칠 공부하듯이 선생님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여러분이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 문제를 풀려면. 맞아요? 지나갔습니다. 자, 요거는